법대로 해 법대로.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 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 법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따뜻한 오후 시간대에서 활기찬 아침 시간대로 오셨네요. 어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오후 시간인 그럼요. 걸?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럼 오늘 사연부터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새벽에 술에 잔뜩 취한 손님이 들어와 물건을 집어들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하고 말했지만 그냥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술에 취해서 잠깐 실수한 걸까 싶어서 저기 물건 두고 가세요 라면서 어깨를 살짝 붙잡았는데 그 남자가 네가 뭔 상관이냐 하며 제 손을 뿌리치고 저를 먼저 때렸습니다.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에 경찰을 부를 테니까 여기서 나가지 마세요 라고 했고 약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상대가 주먹을 휘둘렀고 저도 맞을 수만은 없어서 상대방을 제압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넘어뜨리고 양손을 비틀어 꽉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손목을 다친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어이없게도 그 남자가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 남자가 먼저 쳤고 저는 물건을 훔치려는 걸 막고 방어만 한 것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거겠죠? 싸움이 있긴 했지만 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물건을 훔치려는 걸 이제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상대가 날 때리니까 방어를 한 건데 이 정도면 글쎄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네. 법원 판례들을 보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당방위로 인정될지는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폭력 사건 경우에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대가 먼저 때렸어요. 난 막았고요. 그러다 좀 더 때렸는데 뭐 이게 정당방위 아니에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자,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상대방이 먼저 문제 만들어서 폭력 썼고 여러 가지 문제 일으켰지만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는 건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연 경우에서 보면 이제 폭력을 제압하는 것까지는 딱 좋았는데 뭘 조금 넘어서서 팔목을 다치게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보여서 네.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이냐 이 고민되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근데 사연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 가지고 가는 걸 사실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사연의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돼서 정당방위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처음에 물건 들고 나가려는 손님 어깨 잡고 말로 제지했다. 뭐 이건 문제 전혀 없겠죠. 네. 상대가 폭력 못 쓰게 막은 정도, 이 정도도 법원에서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이제 제압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여기까지 뭐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제압했다, 손목을 꽉 잡는다, 뭐 이렇게 해서 제압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제압 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방어를 넘어서서 뭔가 행위를 좀 과잉으로 했다, 과잉 방어다. 그럼 사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른 범죄로 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이게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어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정당방위에 그럼 기준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법원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세계적으로도 까다로운 편인데요. 네. 이제 치안이 우수하다 이런 자신감이 아마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 이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 이제 제압 행위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좋게 보는데. 이게 제압이라는 것도 사실 기술 있는 사람이야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겠지만 네. 기술이 없는 분들은 또 이게 반격할까 봐 겁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추가 공격을 한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데 상대가 갑자기 칼을 꺼냈어요. 네. 이제 그 칼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이제 최소한의 방어 행위고 제압 행위다. 정당방위다 이렇게 보는데 네. 화가 이제 딱 났겠죠. 근데 칼을 떨어뜨린 상대를 추가로 또 막
때리는 이런 행위까지 간 거는 방어 범위를 넘어선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싸우다 보면은 전 네. 싸워보진 못했지만 이 네네. 최소한의 방어까지만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방어만 아, 하다가 상대가 네. 갑자기 딱 공격해서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맞을 수만도 없는 거고 이거 참 애매하고 어려운데요. 제 생각에도 이제 방어만 하고서 버틸 수 있을 정도면 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폭행 사건에서 뭐 술자리 특히 이런 데서 폭행 시비에 휘말릴 경우에 상대방이 먼저 때리고 뭐 때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뭐 피하거나 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좀 초과 상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통 쌍방폭행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기류가 아주 강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내가 피해자인 것 같아 보여도 벌금을 좀 저쪽에 더 때리고 저한테는 좀 덜 주고 이런 형태로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 네. 그러면 가능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맞대응하지 말고 경찰 신고를 일단 먼저 하고 좀 이렇게 맞았다고 해갖고서 보복 행위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취지가 좀 강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장소에서는 일단 신고하시고 주변 도움을 받아서 싸움이 이제 멈춰지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뭐 정당방위에 대한 잣대가 매우 엄격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인정받았던 사례도 있습니까? 네, 있긴 합니다. 여러 사실 뭐 정당방위 인정되는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요. 네. 대전 편의점에 있었던 사건으로 편의점 앞에 잠들어 있던 노인들에게 이제 편의점 주인분이 나오셔서 자리 좀 비켜주세요. 장사에 방해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이 노인분들이 화가 나셨어요. 근데 네. 한 분이 가위를 가져와서 이 편의점 주인분을 찔러서 다치게 한 거죠. 어머, 그러니까 이 주인분도 화가 나서 노인을 밀었습니다. 어머. 이제 가위도 뺏었는데 이 상황에서 노인이 다쳐서 이제 쌍방폭행 상해 혐의를 이제 편의점 주인이 받게 됐어요. 검찰에서는 이제 노인이 편의점 주인 이제 밀고 가위 뭐 이런 것을 뺏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자, 요거만 갖고 판단해 봤을 때, 이건 좀 정당방위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자, 네. 우리나라도 요새 치안이 좀 예전만큼 막 완벽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당방위 인정한 선례가 점점 쌓여 나가고 있고, 폭행 관련돼서도 피해자가 이제 정당방위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엄격한 기류가 있어서 온전히 주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연자분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인생은 선택이 중요한데요. 이 네. 상황에서 좀 참고 상대방과 합의하고 빨리 끝낼 건지, 아니면 나 끝까지 좀 법적 판단 받아보자.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해보시고 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자, 폭행 사건은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합의하면 끝납니다. 그냥 수사도 안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아끼는 데는 현명한 선택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내가 너무 좀 그렇다. 평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또 사건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문서화해서 일관될 진술을 이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이제 요새 CCTV가 도시에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방어 목적을 위한 제압 행위였고 또 이 사람이 다시 재반격하려고 하는 것을 다시 재제압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런 걸 이제 입증하셔야 되는데, 네. 주의하실 것은 CCTV는 보존 기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신속하게 확보하시고, 목격자가 있으시면 증언 따기보다는 연락처라도 확실하게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수사 재판에 아주 유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님.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